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구글의 새로운 AI, 바로 제미나이 3 딥싱크입니다. 보통 AI라고 하면 더 빠르게, 더 많이 이걸 떠올리실 텐데 이건 정반대입니다. 일부러 시간을 들여서 더 깊이,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AI가 등장한 거죠. 맞습니다. 모두가 속도 경쟁에 목을 매는 이 시장에서 우리는 일부러 느리게 갑니다. 이렇게 선언한 셈인데요. 이게 그냥 허세가 아니라 굉장히 치밀한 전략이라는 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저희가 받은 관련 기사나 발표 자료들을 보면 볼수록 이 전략의 의미가 대체 뭘까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딥싱크라는 모드가 정확히 무엇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기에 그렇게 대단한 성능을 내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도대체 왜 일부러 느리고 비싸게 만들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기술의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단순히 구글의 신제품 하나를 넘어서서 앞으로 AI 산업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이 딥싱크라는 게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AI 모델인가요? 아니면 기존 제미나이에 추가된 일종의 터보 버튼 같은 그런 기능인가요? 프리미엄 구독자에게만 제공된다는 걸 보면 뭔가 특별하긴 한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딥싱크는 완전히 별개의 모델은 아니고요. 제미나이 3 제품군 안에 포함된 강화된 추론 모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강화된 추론 모드요? 네. 핵심 철학은 속도를 희생해서 신뢰도를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AI에게 질문을 던지면 보통은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첫 번째 답단을 바로 툭 내놓잖아요. 그렇죠. 바로바로 나오죠. 딥싱크는 그 과정을 일단 멈춥니다. 그리고 잠깐만, 다른 가능성은 없나? 이 답변이 확실히 맞아? 하고 스스로에게 되물으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검증하는 방식인 거죠. 듣고 보니 마치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랑 좀 비슷한데요. 급한 이메일에 답장할 때는 그냥 즉석에서 떠오르는 생각으로 빨리 쓰지만 아주 중요한 보고서를 쓸 때는 며칠 밤 새워가면서 자료 조사하고 여러 초안도 써보고 또 수정하고.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군요. 그리고 그 생각하는 방식에 기술적인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기존의 AI를 순발력 좋고 말을 유창하게 하는 토론가에게 비유한다면 딥싱크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가능한 모든 가설과 반론을 검토하는 아주 신중한 과학자나 철학자에 가깝습니다. 그게 바로 구글이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던 병렬 추론이라는 개념이군요. 맞습니다. 여러 길을 동시에 탐색한다. 바로 이 말이네요. 요즘 AI 좀 아신다 하는 분들은 생각의 사슬이나 생각의 트리 같은 기법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그것들이랑은 또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을 짚어주셔서 좋은데요. 여러분이 익숙하실 생각의 사슬은 문제를 단계별로, 그러니까 하나의 길을 쭉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생각의 트리는 거기서 한 단계 발전해서 중간에 여러 갈래길로 나뉘었다가 가장 좋은 길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고요. 네. 하지만 병렬 추론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걸 유능한 탐정팀에 비유해 볼 수 있어요. 탐정팀이요? 흥미로운데요? 네, 한 명의 탐정이 단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아예 처음부터 여러 명의 탐정이 각자 다른 용의자, 다른 시나리오를 맡아서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A 탐정은 A 시나리오, B 탐정은 B 시나리오, 이런 식으로요. 각자 따로 수사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탐정이 모여서 각자의 수사 결과를 교차 검증하고 모순점을 찾고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와, 이러니 당연히 시간과 자원이 훨씬 많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하죠. 하지만 그만큼 결론의 신뢰도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지는 거고요. 와, 설명을 들으니까 그 작동 방식이 머릿속에 그려지네요. 여러 개의 독립적인 추론 엔진을 동시에 돌리고 결과를 종합한다. 자,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결과는 어땠는지가 중요하겠죠. 이 방식으로 얻어낸 결과가 그야말로 압도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들이 기존 기록을 모조리 갈아치웠다고요? 네, 성능 향상이 그냥 조금 좋아졌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인데요. 우선 인류의 마지막 시험, HLE라는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딥싱크가 외부 도구 도움 없이 순수 추론 능력만으로 41%의 정답률을 기록했습니다. 41%요?
이 숫자만 들으면 애기의 절반도 못 맞히네 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 테스트의 난이도를 아는 분이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기존 제미나이 3 프로가 37.5%, 그리고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GPT-5 프로가 30.7%였던 걸 감안하면 격차가 상당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주목해야 할 결과가 RACGI-E라는 테스트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이건 추상적인 시각 패턴을 보고 그 안에 숨겨진 규칙을 파악하는 일종의 AI용 IQ 테스트 같은 건데요. 아, 인간은 쉽게 하지만 기계에겐 아주 어렵다는 그 문제군요. 맞습니다. 극악의 난이도죠. 여기서 딥싱크가 무려 45.1%를 달성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제가 알기로 이전까지 대부분의 AI 모델들이 이 테스트에서 10%에서 한 30%대 점수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야말로 벽을 깬 수준이라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전례 없는 도약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그 병렬 추론 방식이 왜 강력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죠. 기존 AI들은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규칙 하나를 가정하고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헤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딥싱크는 이 규칙일 수도 있고 저 규칙일 수도 있고 아예 완전히 다른 이런 규칙일 수도 있지 하면서 여러 가설을 동시에 테스트하고 검증하기 때문에 이런 추상적인 문제에서 강점을 보이는 겁니다. 참고로 경쟁 모델인 클로드 어퍼스 4.5가 37%를 기록했는데 이걸 압도하는 결과죠. 그렇군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외우는 걸 넘어서 진짜 생각하는 힘 자체를 측정한 테스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거네요. 박사 수준의 전문 지식을 묻는 테스트 결과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GPQA 다이아몬드 벤치마크 말씀이시죠. 박사급 과학 지식을 묻는 이 테스트에서도 93.8%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여러분은 딥싱크를 단순 정보 검색이나 요약 도구가 아니라 복잡한 문제의 구조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전문 분석가로 보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성능이 엄청나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강력한 추론 능력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단순히 퀴즈를 잘 푸는 걸 넘어서 어떤 종류의 작업에서 이 AI가 진짜 진가를 발휘하게 될까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주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단계의 계산과 증명이 필요한 문제 말입니다. 또는 수많은 제약 조건과 변수를 고려해서 최적의 프로젝트 계획을 짜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그렇죠. 바로 이런 작업들이 딥싱크의 주무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수천 개의 분자 구조 조합을 시뮬레이션하면서 부작용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여러 국가의 법규와 시장 상황, 공급망 리스크를 동시에 분석해서 최적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일들이죠. 한마디로 정답이 하나로 딱 정해져 있지도 않고 얕은 수준의 검색으로는 절대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한 모든 영역이군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렇게 강력한 성능을 얻었지만 그 대가가 만만치 않다는 점, 바로 비용입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이 부분이 이 기술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비용 문제를 이해해야만 구글의 진짜 속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능이 좋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ARC-JG2 테스트를 주관한 재단에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테스트 과정에서 들어간 컴퓨팅 비용을 계산해서 발표한 거죠. 그 비용 차이가 대체 얼마나 났나요?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테스트 문제 하나를 푸는데 일반 제미나이 3 프로 모델은 0.81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0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네, 한 1,100원 정도요? 그런데 제미나이 3 딥싱크는 얼마가 들었을까요? 글쎄요, 한 10배 정도, 한 8달러, 10,000원 정도 들었을까요? 무려 77.16달러가 들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1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77달러요. 잠깐만요. 문제 하나 푸는데 10만 원이요? 1,100원이랑 비교하면 거의 100배 가까운 차이잖아요. 정말 엄청나네요. 정확히는 약 95배 차이입니다. 이 엄청난 비용 차이가 바로 딥싱크의 작동 방식, 즉 여러 명의 탐정이 동시에 수사하는 그 병렬 추론 과정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수많은 가설과 경로를 동시에 탐색하고 검증하느라 어마어마한 양의 토큰, 즉 컴퓨팅 자원을 소모하는 거죠. 이 지점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도대체 누가 더 느린 답변을 얻으려고 100배나 비싼 돈을 낸단 말인가?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기술 발전의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바로 그 질문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 안에 AI 산업의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럴듯하게 말하는 AI에서 실제로 정답을 찾는 신뢰할 수 있는 AI로의 전환입니다. 아, 지금까지 AI는 유창했지만 가끔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말, 즉 환각 현상을 보여주는 좀 불안한 존재였잖아요. 맞아요. 그럴듯하게 틀린 말을 하죠. 그렇죠.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단 하나의 오류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 개발 같은 분야가 딱 그렇겠네요. AI가 추천해준 잘못된 분자 구조 하나를 믿고 수년간 수천억 원을 투자했다가 실패한다면 그 손실은 AI 사용료 10만 원과는 비교도 안 될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정밀공학 설계에서 계상 오류 하나가 발생하면 대형 교량이 붕괴될 수도 있고요. 복잡한 금융 모델 분석에서 예측이 조금만 빗나가도 수조 원의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위험 고부가가치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는 10만 원을 내고 99.9%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얻는 것이 1,100원을 내고 95%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얻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이제야 구글의 큰 그림이 보이네요. 이건 모든 사람을 위한 범용 AI가 아니라 처음부터 타겟이 명확한 전문가용 초정밀 AI 시장을 개척하려는 시도군요. 결국 AI 시장이 두 갈래로 나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일상적인 이메일 작성이나 자료 요약 같은 작업을 위한 빠르고 저렴한 대중용 AI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고 전문적인 분석을 위한 느리고 비싼 전문가용 AI로요. 맞습니다. 시장이 세분화되고 성숙해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마치 우리가 간단한 계산은 스마트폰 계산기로 하지만 복잡한 통계 분석에는 SPSS나 R 같은 고가의 전문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럼 현재 이 기술은 누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여러분 중에서도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분들이 계실 텐데요. 현재로서는 구글 AI 올트라라는 최상위 프리미엄 요금제 구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독료도 상당한데요. 미국에서는 월 249.99달러, 한국에서는 월 3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월 36만 원이라? 확실히 일반 사용자를 위한 요금제는 아니네요. 그렇죠. 이 요금제를 구독하는 사용자는 제미나이 앱의 프롬프트 입력창에서 딥싱크 옵션을 토글 스위치처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일반 모드로 빠르게 사용하다가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할 때만 딥싱크 모드로 활성화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쓰는 전문가의 연장통 같은 셈이군요. 맞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강력한 기능을 자신의 서비스나 앱에 연동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API도 제공이 되나요? 아직 개발자를 위한 API는 공식적으로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글도 그 수율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로건 킬패트릭이라는 구글 AI 스튜디오 제품 책임자가 자신의 SNS에 앱 출시 다음으로 이걸 제미나이 API에 추가해야 할까요? 라는 글을 올려서 개발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아, 거의 예고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사실상 API 출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구글의 딥싱크 출시는 단순히 새로운 기능 하나가 추가된 것을 넘어서 AI의 미래에 대해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AI의 미래가 단순히 더 빨라지고 더 창의적으로 발전하는 한 가지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특정 목적에 맞춰서 고도로 전문화된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딥싱크는 그중에서도 숙고하는 AI, 즉 답변의 속도보다 생각 과정의 깊이와 결과의 신뢰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AI 시대의 문을 연 그런 상업적인 첫걸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AI의 성능을 평가할 때 얼마나 빠르고 유창하게 말하는가가 중요한 척도였다면 이제는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검증했는가라는 새로운 가치 척도가 등장했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AI가 빠른 답변을 주는 조수를 넘어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신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공하는 전문가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AI의 가치를 판단할 때 그럴듯한 말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가 아니라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철저하고 논리적이었는지를 따지게 될 겁니다. 딥싱크의 등장은 바로 그 진화가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눈앞의 비즈니스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